파이팅 00TV입니다. 오늘은 지게차 기능 찾기 자주 나오는 빈출 모의고사 문답 암기 교재와 함께 보면서 빠르기 60문제 자세한 설명은 밑에 해설을 읽어보면 되니까 문제와 답 모두 암기할 수 있도록 쭉 진행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지게차의 체인 장력 조정법이 아닌 것은 지게차의 체인 장력은 포크를 지상에서 10에서 15cm 올린 후에 손으로 체인을 눌러보고 양쪽이 다르면 조정너트로 조정하고 좌우 체인이 동시에 평행한가를 확인합니다. 그런 후에 락너트를 락시켜야지. 락너트를 락시키지 않는다 하면 틀린다. 조정을 하고 락을 시킵니다. 1kW는 몇 PS인가? 1kW는 PS 국제마력이죠? 1.36PS입니다. 에너지 단위 변환에서 1kW는 1.36PS, 파스는 1.36달러다. 한 2,000원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외웁니다. 1kW는 1.36PS다. 유압모터의 장점이 될 수 없는 것은 유압모터는 소형 경량으로 큰 출력을 낼 수 있고 변속과 역전 제어가 용이하죠. 속도나 방향 제어도 용이하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공기와 먼지 침투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와 먼지 등이 침투하여도 성능에 이상이 없다. 틀린 답입니다. 유압모터는 공기와 먼지 침투에 취약하다. 등록번호표 제작자는 등록번호표 제작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작해야 되죠. 등록번호표 제작자, 제작 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 제작한다. 사장님, 등록번호표 7일 이내, 일주일 이내 만들어주세요. 안전한 작업을 위해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하는 작업은 차량 하부 작업이죠. 유니버셜 조인트, 동력 전달 축, 샤프트에 붙어있는 거죠. 차량 하부에 있으니까 하체 점검 작업 시 오일이나 이물질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경을 착용합니다. 쉬운 문제. 타이어에서 트레드 패턴과 관련 없는 것은 트레드 패턴은 타이어의 무늬죠. 울퉁불퉁한 타이어의 홈이 트레드 패턴인데 제동력과 구동력, 견인력을 증대시키고 타이어의 배수 효과를 좋게 한다. 하지만 편평률과는 관계없어요. 편평률은 타이어 단면의 높이와 폭의 비율로 트레드 패턴과 관계없습니다. 트레드 패턴은 멈추고 달리고 끌고 그리고 비가 왔을 때 배수 효과와 관련이 있다. 제동력, 구동력, 견인력, 타이어 배수 효과, 트레드 패턴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게차 주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적하장치에 사람 태워서는 안 되고 노면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운행해야 되겠죠. 짐을 싣고 주행할 때는 절대로 속도를 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포크의 끝을 밖으로 경사지게 하면 적화물이 떨어지겠죠. 혹은 포크 끝이 바닥에 닿을 위험이 있다. 포크의 끝은 안으로 틸팅 레버를 당겨서 포크 끝이 바닥에서 떨어지도록 하고 주행해야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벌점의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 중에 1년간 누산점수는 몇 점인가? 121점이죠? 자,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1년간 벌점 누산점수 121점 이상, 2년간은 201점, 3년간은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은 1년일 경우 121점이다. 트랙의 링크 수가 38조면 트랙 부싱은 몇 개인가? 자, 그림을 보면 요 막대 하나하나가 링크고요. 링크를 연결시키는 핀과 부싱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습니다. 무한궤도식 건설 장비에 이 트랙을 축소시켜보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동그랗게 연결시키면 부싱 수와 핀 수도 같은 수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링크 수와 부싱 수, 핀 수는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시키면 개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링크 수가 38조면 트랙 부싱도 38개다. 40조면 트랙 부싱도 40개겠죠? 38개면 38개다. 예열 플러그를 뺏어 보았더니 심하게 오염되었다. 예열 플러그 시꺼먼 이유는 끄름입니다. 불완소 연소 및 노킹이 있을 때 예열 플러그를 뺏어 보았더니 심하게 오염되었다. 엔진 과열 아니고 플러그 용량 과다, 냉각수 부족 아니고 노킹이나 불완전 연소 시에는 탄소, 끄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열 플러그가 심하게 오염됩니다. 자, 지게차의 리프트 체인에 주유하는 가장 적합한 오일은 리프트 체인, 엔진 오일이죠? 리프트 체인에는 엔진 오일 주유합니다. 지게차의 리프트 체인에는 윤활유로 그리스나 경유 아니고 엔진 오일 주유한다. 리프트 엔진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상사점과 하사점까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디젤 기관의 엔진 실린더 내에서의 피스톤이 상하로 움직일 때 실린더의 가장 높은 부분에 있을 때가 상사점, 가장 낮은 부분으로 갔을 때가 하사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행정이라고 한다. 디젤 기관에서 피스톤이 가장 높은 위치, 상사점에 있을 때와 가장 낮은 위치인 하사점까지의 그 사이를 행정이라고 합니다. 기관의 맥동적인 회전을 관성력을 이용한 원활한 회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플라이 휠이죠. 그대로 문제가 나옵니다. 기관의 맥박 같은 맥동적인 회전을 관성력을 이용한 원활한 회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플라이 휠이다. 지게차의 1톤 이상 정기검사 기간은 2년입니다. 1톤 이상 지게차 정기검사 기간 2년. 펌프가 오일을 토출하지 않을 때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오일 탱크에 오일 양이 부족해서 유면이 낮아진 경우에 토출하지 않겠죠. 그리고 흡입관으로 공기가 유입된다. 역시 오일이 토출되지 않는 원인이고요. 유면 낮다와 연결해서 오일이 부족하다. 당연히 토출되지 않는 원인이다. 하지만 토출축 배관 체결 볼트는 배관을 고정하는 것 뿐이지 토출 장애와는 상관없습니다. 토출 측 배관 체결 볼트가 이완된 경우는 펌프가 오일을 토출하지 않는 원인 아니다. 유압이 규정치보다 높아질 때 작동하여 개통을 보호하는 밸브는 릴리프 밸브입니다. 유압이 높아진다. 진정해. 차분하게. 릴리프. 유압이 높아질 때 개통을 보호하는 밸브, 초과 유량을 우회하도록 설계해서 개통을 보호하는 밸브가 릴리프 밸브입니다. 유압 회로의 속도 제어 회로와 관계없는 것은 유압 회로의 속도 제어 회로에는 미터 인, 미터 아웃, 블리드 오프 있죠. 오픈 센터 회로 없다. 미터 인, 미터 아웃, 블리드 오프. 입구 쪽이 미터 인, 출구 쪽이 미터 아웃. 우회한다. 블리드 오프입니다. 오픈 센터 회로 아니다. 다음 중 액추에이터의 입구 쪽 관로에 설치한 유량 제어 밸브로 흐름을 제어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는, 자, 속도 제어 회로 미터 인, 미터 아웃, 블리드 오프 있는데 입구 쪽 관로에 설치했다. 미터 인이죠. 미터 인 회로다. 출구 쪽 회로는 미터 아웃. 자, 신개발 시험 연구 목적 운행을 제외한 건설기계의 임시 운행 기간은 며칠 이내인가? 15일입니다. 신개발 시험이나 연구 목적 운행을 제외한 건설기계의 임시 운행 기간은 15일 이내다. 지게차 차체의 용접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나물질이 없나 확인하고 불똥이 튀어 흔적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막을 씌웁니다. 그리고 전기 용접시에는 차체 배터리 접지선을 제거한다. 모두 맞고요. 전기 용접시 접지선을 스프링에 연결한다. 자, 전기 용접시 접지선은 용접기 외함이나 피용접 모재에 접지하지 스프링에 연결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다. 전기 용접시에는 접지선을 스프링에 연결한다. 틀렸습니다.
도로 굴착자는 공사 완료 후 도시가스 배관 손상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 몇 개월 이상 치마 유무를 확인해야 되는가? 치마 유무 확인은 3개월입니다. 도로 굴착자는 도시가스 배관 손상 방지를 위하여 최소 3개월 이상 치마 유무를 확인한다. 클러치의 용량은 기관 회전력의 1.5에서 2.5배로 해야 됩니다. 클러치 용량은 엔진 회전력에 따라 클러치 판의 용량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관 회전력의 1.5배에서 2.5배로 한다. 릴리프 밸브에서 포펫 밸브가 밀어올려서 기름이 흐르기 시작할 때 압력을 크랭킹 압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릴리프 밸브에서 유압 방향이 이쪽일 때 스프링이 밀려 올라가겠죠? 그러면 아래 그림처럼 일정 압력 이상이 되는 유량은 포펫 스프링을 밀어올려서 우회 밸브를 통해서 오일 탱크로 돌려보내집니다. 이때 이건 마치 이 밸브에 크랙이 발생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압력을 크래킹 압력이라고 한다. 포펫 밸브를 밀어올려서 기름이 흐르기 시작할 때 압력은 크래킹 압력입니다. 전기공사 공사 중 긴급 전화번호는 1, 2, 3입니다. 전기공사 긴급 전화번호 1, 2, 3이다. 지게차의 유압식 조향장치에서 조향 실린더의 직선 운동을 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 운동으로 바꿔줌과 동시에 타이로드의 직선 운동을 시켜주는 것은 자, 초빈출 문제죠. 바로 벨 크랭크입니다. 직선 운동을 회전으로 바꾸는 게 보통 크랭크류의 장치인데 벨 크랭크는 이와 동시에 타이로드의 직선 운동을 시킵니다.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고 타이로드의 직선 운동을 시킨다. 벨 크랭크 찾으십시오.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 며칠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가?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아니다. 반드시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과태료 불복 이의 제기는 처분의 고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시동을 멈추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연료 공급 차단이 우선입니다. 시동을 끄는 거죠. 시동을 멈추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거다. 그래서 운행 중에 시동이 꺼졌다. 연료 계통의 문제를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BMW 고압 펌프 색가루 문제 역시 연료 계통의 문제입니다. 운행 중 시동 꺼졌다. 연료 공급 계통의 문제가 발생한 거다. 디젤 기관에서만 사용되는 장치는 디젤 기관은 압축 착화 장치죠. 공기를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가서 공기를 압축하면 열이 발생한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550도까지 압축한 다음에 분사장치를 통해서 연료를 무화, 안개처럼 뿌려주면 폭발이 일어나면서 자연 착화되는 방식. 그게 디젤 기관이니까 이 분사계통, 분사펌프가 디젤 기관에만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오일펌프, 연료펌프, 라디에이터, 가솔린, 디젤 모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점화장치라고 나오면 요건 가솔린에만 있는 거예요. 분사펌프, 분사장치, 디젤 기관에만 사용된다. 다음 중 유압모터의 종류에 속하는 것은 유압모터의 종류, 기로베풀, 기어형, 로타리형, 베인형, 플런저형이 있습니다. 유압모터의 종류에는 기로베풀, 플런저형이 유압모터죠. 무브와 터빈, 디젤 아니고 기로베풀, 기어형, 로타리형, 베인형, 플런저형이 유압모터다. 자, 기관에서 흡입 효율을 높이는 장치는 자, 공기를 압축해서 자연 착화가 일어나는 게 디젤 기관이니까 압축 공기를 더 많이 세게 불어넣어주면 엔진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터보차저, 과급기입니다. 자, 디젤 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의 원인이 아닌 것은 소음 진동 원인, 디젤 기관에서는 디젤 기관이니까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은 연소와 관련이 있겠죠? 분사 시기의 불량, 분사 압력의 불량, 분사량의 불량은 사행정 사이클이 딱 맞춰 돌아가야 되는 디젤 엔진 내에서의 정확한 사이클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엔진 내의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프로펠러 샤프트의 불량, 자, 디젤 기관,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니죠. 동력 전달 장치로 차체의 진동을 가져올 수 있지만 기관,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아니다. 자, 사행정 기관에서 많이 쓰이는 오일펌프의 종류는 기로배입니다. 사행정 기관의 오일펌프다. 기어식, 로타리식, 베인식, 기로배로 외웁니다. 자, 나사식 들어가면 안 돼요. 오일펌프에도 플런저형 펌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식은 없다. 사행정 기관의 오일펌프도 유압 모터와 마찬가지로 기로배풀이 있다. 다음 중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트랙 슈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무한궤도식 트랙 슈에는 단일 돌기슈, 2중, 3중 돌기슈, 고무슈, 습지용 슈, 평활슈, 안반용 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 2중, 3중은 있어도 4중 돌기슈 없다. 단일 2중, 3중, 고무, 습지, 평활, 안반용 있습니다. 건설기계의 트랙 슈, 4중 돌기슈 없다. 진공식 제동 배력 장치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제동 배력 장치다. 제동 멈추는 데 있어서 배력, 그 힘을 배가시키는 장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보조 장치이기 때문에 주제동 장치가 있고 제동 배력 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릴레이 밸브의 피스톤 컵이 파손되어도 브레이크는 듣는다. 요게 맞는 거예요. 릴레이 밸브의 피스톤 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배력 장치 부품이겠죠? 요 제동 배력 장치의 부품이 파손돼도 주 브레이크는 듣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이어 램프가 파손되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 진공 밸브 세면 브레이크 듣지 않는다. 아니고요. 릴레이 밸브 피스톤 컵이 파손되어도 주 브레이크는 살아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듣는다. 요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일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장비는 요건 해설 보고 다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일종 대형 면허로는 덤프트럭, 믹서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 펌프카, 트럭 적재식 천공기, 자, 이렇게 운전 가능하고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는 운전할 수 없어요. 콤피 콘살 안 된다. 대형 면허로 콤피 콘살 안 됩니다. 콘크리트 피니셔 안 된다. 3톤 미만 지게차도 도로 주행 시 가능합니다. 대형 면허로 3톤 미만 지게차 가능하다고 판단하셔야 돼요. 다음 중 최고 속도 15km 미만의 타이어식 건설기계가 갖추어야 할 조명이 아닌 것은 자, 최고 속도 15km 미만의 타이어식 건설기계다. 조명으로는 전제반반, 전조등, 제동등, 후부반사기, 후부반사판 갖춰야 됩니다. 15km 미만, 15km 이상, 50km 미만이다. 전제반반 플러스 폭미번, 자폭등, 후미등, 번호등까지 갖춰야 됩니다. 왜냐? 일반 공도에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5km에서 50km다. 전제반반, 폭미번, 그리고 15km 미만이다. 전제반반만 갖추면 됩니다. 전제반반, 전조등, 제동등, 반사기, 반사판입니다. 자, 그러니까 15km 미만이다 하면 전조등, 제동등, 후부 반사판 갖춰야 되지만 폭미번은 아니다. 번호등 아닙니다. 자, AC 발전기, 교류 발전기의 출력을 무엇으로 변화시켜 조정하는가?
자, 교류 발전기의 부품. 슬브다로스죠. 그 중에 자속을 만들어서 전자석이 되는 부품은 로터입니다. 그래서 AC 발전기의 경우 슬링립에 접촉된 브러쉬를 통해서 이 로터 코일의 전류를 조정해서 출력을 조정한다. AC 교류 발전기의 출력은 로터 전류를 변화시켜 조정합니다. 축전지 전압 스테이터 전류, 발전기 회전 속도 아니고 전자석이 되는 로터 전류를 변화시켜 조정한다. 자, 유압 실린더 등이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배압을 유지하는 압력 제어 밸브는, 자, 압력 제어 밸브의 종류에는 앞가릴리 무시, 카운터 밸런스 밸브, 릴리프 밸브, 리듀싱 밸브, 감압 밸브죠. 무브화 밸브, 언로드 밸브, 시퀀스 밸브. 자, 모두 압력 제어 밸브는 맞는데 이 중에서 중력에 의한 낙하 방지다. 밸런스 잘 잡아라. 카운터 밸런스 밸브죠. 유압 실린더 등이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압을 유지하는 밸브는 카운터 밸런스 밸브입니다. 낙하한다. 밸런스 잘 잡아라. 압력 제어 밸브 중에 카운터 밸런스 밸브다. 전선을 철탑에 완금에 고정시키고 정기적으로 절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애자죠. 애자. 전선에 동그랗게 열매처럼 열려있는 것이 절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전선을 철탑에 완금에 고정시키고 정기적으로 절연하기 위한 것은 애자다. 자, 기관에서 크랭크축 기어와 캠축 기어와의 지름비 및 회전비는 각각 얼마인가? 자, 요거는 요 아래 그림이 기억이 나야 되겠죠. 크랭크축 기어가 캠축 기어보다 2분의 1로 작고 캠축 기어가 2배 더 크니까 크랭크축 기어 2번 돌 때 캠 기어 1번 돌아간다. 크랭크축 때 캠축이니까 회전비는 2대 1이 되겠고 지름비는 1대 2가 되겠죠. 지름비는 1대2, 회전비는 2대1이다. 앞에 게 크랭크축, 뒤에 게 캠축입니다. 지름비는 캠기어가 크니까 앞에 크랭크축 1, 뒤에 캠축 2, 회전비는 크랭크축 2번 돌 때 캠축 1번 돈다. 2대1이 되겠죠. 자, 요 그림이 생각나면 된다. 자, 유압펌프 내 오일의 내부 누설은 무엇에 반비례하여 증가하는가? 자, 내부 누설이 반비례하는 게 무엇인가? 요런 문제인데, 일단 작동류의 온도다. 온도가 높을수록 오일이 묽어지니까 내부 누설도 증가하겠죠? 요건 비례관계. 작동류의 기포가 많이 생길수록 내부 누설도 증가합니다. 요것도 비례관계. 작동류의 압력이 클수록 내부 누설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요것도 비례관계. 작동류의 뻑뻑한 점도가 높을수록 내부 누설은 감소하겠죠? 요게 반비례관계네요. 오일이 내부 누설된다. 샌다는 거죠? 샌다는 것은 작동류가 묽어지는 것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다. 묽어지니까 내부 누설 증가. 점도가 높아진다. 내부 누설은 감소하겠죠? 작동류의 점도가 내부 누설과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기관에서 워터펌프의 역할로 맞는 것은 워터펌프의 역할. 쉽게 생각해서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입니다. 워터펌프.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이 다른 거 읽으면 헷갈립니다. 정온기, 수온 조절기 고장 시에 자동으로 작동하는 펌프 아니죠? 냉각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서머스탯, 정온기고요. 냉각수 수온을 자동 조절한다. 역시 온도 조절기, 서머스탯에 대한 설명이죠. 워터펌프의 주요 역할은 냉각수 순환입니다. 다이오드의 냉각장치로 맞는 것은 요거는 그냥 외웁니다. 다이오드 히트싱크입니다. 자, 히트싱크가 방열판입니다. 방열 면적을 넓혀서 열이 골고루 퍼져서 냉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이오드의 냉각장치는 히트싱크. 디젤 기관에서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모두 닫혀있을 때는, 자, 흡입도 닫히고 배기도 닫힌 상태에서 피스톤을 쭉 올려서 연소실 내 공기를 압축을 하겠죠? 바로 압축 행정이 흡기, 배기 모두 닫혀있을 때입니다. 압축을 위해서는 흡기 밸브, 배기 밸브 모두 닫혀있어야 된다. 압축 행정이에요. 락킹볼이 불량하면 어떻게 되는가? 락킹볼은 변속기에서 기어가 결합 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부품이에요. 불량하면 기어가 빠지기 쉽다. 이니까 딱 잠궈주는 락킹볼이 빠지면 기어가 빠지기 쉽습니다. 방열기에 연결된 보조탱크의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보조탱크의 역할, 냉각수의 최적 팽창을 흡수하고 장기간 냉각수 보충이 필요 없도록 보조탱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버플로되어도 증기만을 방출하도록 하는 게 보조탱크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냉각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자, 서머스탯, 수온 조절기의 역할이죠. 정온기의 역할이다. 보조탱크의 역할은 최적 팽창 흡수, 냉각수 보충 필요 없다, 오버플로되어도 증기만 방출하는 게 보조탱크의 역할. 냉각수 온도 조절은 수온 조절기, 서머스탯의 역할입니다. 자, 변속기의 필요 조건은 무브와 역전이 가능하고 회전력이 증대되고 소형 경량이어야 된다. 필요 조건이죠. 하지만 회전 수의 증대는 아닙니다. 변속기는 톱니바퀴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동력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죠. 엔진에서 생산된 일정한 출력을 톱니바퀴의 조합으로 회전력, 즉 힘이나 토크를 발휘하도록 해주는 장치지만 회전수라는 것은 출력이죠. 엔진에서 결정되는 거지 변속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회전수, 출력이 들어올 때 그 조합을 바꿔주는 것이 변속기의 역할이지, 회전수 자체는 엔진의 출력이 크고 작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치입니다. 변속기의 필요 조건 아니다. 자, 크랭크 케이스를 환기하는 목적은 오일 슬러지 형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환기해야지 C검은 슬러지가 쌓이지 않아요. 크랭크 케이스를 환기하는 목적은 오일 슬러지 형성 막기다. 기관에서 터보 차저를 설명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자, 터보 차저는 흡기관과 배기관 사이에 설치됩니다. 과급기라고 하고요. 기관 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공기를 과하게 높은 압력으로 더 많이 공급해주는 장치가 과급기, 터보 차저입니다. 하지만 배기가스 배출을 위한 일종의 블로워다. 자, 블로워는 맞죠? 공기를 더 세게 불어넣는 장치니까. 하지만 배기가스 배출을 위한 장치가 아니죠. 엔진의 흡기 쪽으로 압축 공기를 더 많이 불어넣는 장치다. 배기가스 배출을 위한 장치 아닙니다. 자, 블레드식 추각기의 고무주머니에는 질소 들어갑니다. 그냥 연결시킨다. 블레드식 추각기 고무주머니에는 질소 들어간다. 고무주머니 질소, 고질고질 고무주머니 질소. 제어 밸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힐의 크기는 압력 제어 밸브 맞고요. 방향은 방향 제어 밸브. 속도는 유량으로 제어하죠. 유량 제어 밸브 맞다. 하지만 시간을 속도 제어 밸브로 한다. 시간은 타이머 장치 등으로 조절하지 속도 제어 밸브로 시간 조절하지 않습니다. 유량으로 속도를 제어하니까 유량 제어 밸브를 속도 제어 밸브라고도 합니다. 일의 시간은 타이머로 조절한다. 자, 유압 회로의 압력을 점검하는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유압 회로 압력 점검, 펑컨싸이, 유압 펌프와 컨트롤 밸브 사이에서 점검합니다. 유압 회로 압력 점검, 펑컨싸이, 펌프와 컨트롤 밸브 사이다. 뭐가? 압력 점검 위치.
자, 도시가스 작업 중에 브레이커로 도시가스관을 파손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요런 안전과 관련된 것, 굴착자와 도시가스 혹은 굴착자와 전기공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굴착 작업자가 해당 업무도 아닌데 맥가이버처럼 전기도 만지려고 하고 도시가스 관도 직접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방서에 연락한다. 전문가 부르는 거죠? 맞고요. 도시가스 관계자에게 연락한다. 맞습니다. 차량을 통제한다. 자, 요런 거 정도는 할 수 있다. 전문가 도착하기 전까지 일단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라인마크를 따라가서 파손된 가스관과 연결된 가스 밸브를 잠근다. 설사 이게 쉬워 보여도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지랖을 떨어서는 안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앞치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곳은, 앞치르기 금지 장소 교터다. 교차로 터널한 다리 위, 그 밖에 도로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가파른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필요를 인정하는 곳으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는 앞치르기 금지입니다. 교터다. 교차로 터널한 다리 위, 앞치르기 금지 장소 맞고요. 버스 정류장 부근은 아닙니다. 자, 어큐뮬레이터, 추각기인데요. 추각기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자, 추각기는 유압 에너지를 압축했다가 순간적인 충격에 펌프 작동 없이도 유압을 전달하도록 압력을 보상하고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일종의 보조장치, 완충장치로 보면 됩니다. 압력 보상, 충격 압력 흡수, 유체 맥동, 울컥거림을 감소시키는 게 어큐뮬레이터, 추각기의 사용 목적이다. 하지만 추각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회로의 압력이 상승한다? 요게 목적이 아닙니다. 충격 압력을 흡수하고 맥동 감소, 압력 보상이 목적이다. 압력 상승 목적 아닙니다. 회로의 압력이 상승한다고 좋을 게 없다. 자, 엔진에서 라디에이터 방열기 캡을 열어서 냉각수를 점검했더니 기름이 둥둥 떠 있었다. 그 원인은, 자, 냉각수에 기름 둥둥 떠 있다. 실린더 헤드 게스킷 파손 때문이죠. 실린더 헤드 게스킷 파손되어서 엔진 오일이 실린더 내에 있다가 물재킷 쪽으로 누설되면서 물재킷에 냉각수와 섞여서 이렇게 순환하다가 라디에이터 뚜껑, 방열기 캡을 열어서 냉각수를 점검했더니 아이고, 기름이 떠 있네. 엔진 오일입니다. 실린더 헤드 게스킷 파손이 그 원인일 수 있다. 자, 4번에 피스톤 링과 실린더 마모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이 피스톤과 실린더의 틈 사이로 이렇게 세워서 올라와서 연료와 섞여 같이 연소되고 있다. 그러면은 배기가스 색이 하얀색으로 됩니다. 배기가스 색이 하얗다. 피스톤링과 실린더가 마모돼서 피스톤 아래 있던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가 같이 연소되고 있을 때 배기가스 색이 흰색입니다. 라디에이터 방열기 캡 열어 냉각수 점검 시 기름 떠 있는 건 실린더 헤드 게스킷 파손시다. 도로 굴착 작업 중 황색 가스 배관 보호포가 발견됐을 때 보호포로부터 몇 미터에 배관이 있는가? 배관의 심도는 1.2m라면 보호포로부터는 60cm의 배관이 있다는 거예요. 도로 굴착 시 황색 보호포가 발견됐다. 그 보호포로부터 60cm 아래에 배관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토크 컨버터의 최대 회전력의 값을 토크 변환비라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해설을 살펴보고, 토크 컨버터가 최대 회전력을 가질 때 입력 토크와 출력 토크의 비율로 나타낸 것이 바로 토크 변환비다. 작업 후에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워주는 이유가 아닌 것은, 작업 후니까 연료 채워주는 것은 다음 작업을 위한 준비입니다. 연료의 기포 방지를 위해서, 내일의 작업을 위해서, 연료 탱크에 수분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료를 가득 채워준다. 다음 작업할 때 기포나 수분 생기면 안 되겠죠? 내일 작업을 위해서 기포와 수분을 방지하는 것이 연료 가득 채워주는 이유다. 연료의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연료 압력 높아서 좋을 거 없다. 자, 마지막 문제. 기관이 과열되는 원인, 초빈출 문제죠. 기관 과열은 분사 시기가 부적당하다. 압축 행정을 통해서 실린더 내가 자연착화에 적당한 온도가 됐을 때 연료를 제때 분사해줘야 되는데, 분사 시기가 지연되게 되면 계속 온도가 올라가겠죠? 과열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냉각수가 부족하다. 시켜주지 못하니까 과열되고, 물재킷 내에 물때가 형성됐다. 냉각 작용이 불량하겠죠? 과열되는 원인이다. 하지만 펜벨트의 장력과다? 요건 기관 과열 원인 아닙니다. 오히려 펜벨트가 느슨해지면, 펜벨트는 냉각 장치를 가동시켜주는 거니까 장력이 짱짱해야 펜벨트가 잘 돌아가서 냉각도 잘 되는데, 펜벨트가 느슨하다 했을 때 냉각수 순환을 더디게 하겠죠? 기관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장력 과다와는 관련이 적습니다. 기관 과열 원인은 냉각 장치, 라디에이터에 이상이 있거나 냉각수 부족, 물재킷 물때 형성, 과부하 운전, 분사시기 부적당 등이 있어요. 자, 이상입니다. 지게차 기능사 필기, 빗줄 모의고사 문제형 첫 번째 60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